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5일 뉴욕 3대 지수 큰 폭 하락했습니다.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훼손이 되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 전장 대비 0.8%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26% 급락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26% 급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는 기술주와 임의 소비주, 그리고 에너지, 산업 관련 종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금융과 자재 관련주도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기술주는 어제의 이제 급등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을 움직인 거는 연준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현재 연준의 이사이고 또 연준의 부의장 지명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이제 발언을 내놨는데요.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는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물입니다. 기존에는 굉장히 통화 완화 정책을 이렇게 고수하는 인물이었는데요. 네, 우선 이제 가장 시장이 주목했던 이유는 오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제 곧 그리고 at a rapid pace 아주 빠른 속도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FOMC 마친 기자 간담회에서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르면 5월, 즉 다음 FOMC 회의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죠.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이제 9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대차대조표 축소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보다 더 강력한 긴축의 도구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이제 5천억 달러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 25bp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시장에 연준이 충분히 소통을 해줬고 또 시장이 이제 올해 최소 7, 8회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선반영되어 있는 반면 이 대차대조표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것이 조금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었던 브레이너드 이사가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실제로 브레이너드 발언이 나온 직후에 3대 지수가 낙폭을 확대를 하기 시작했고요. 더 큰 폭으로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차대조표를 이르면 5월 회의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거를 진행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경제 회복이 상당히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언제보다 더 빠르고 강하냐면 과거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었던 2017년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훨씬 좋고 더 강하기 때문에 2017년에 긴축 당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존에 연준이 택해왔던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보다 전형적인 금리 인상이 아닌 더 공격적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50bp 인상을 또한 시사를 한 점인데요.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에 시장이 이제 주목한 이유는 채권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를 더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의문이 이제 시장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제 올해 초에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별도의 성명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FOMC 지나고 그때 이제 연준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은 롤오버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즉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롤오프를 시키면서 그걸 자동적으로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줄여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보내버리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줄여가는 이런 형식을 택한다고 한 건데요. 오늘 브레이너드 이사가 더 빠른 속도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긴축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죠. 지금 미국 연준이 어떤 국채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2017년에 했던 방식보다 더 강한 강도로 대차대조표 축소를 단행한다고 했다는 점이 시장의 우려를 촉발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참고로 2017년에 연준이 긴축을 단행한
발행했을 당시 2017년에는 연준이 이제 한 번에 500억 달러의 채권을 이제 롤오프 시키는 거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 상한을 이제 연준이 더 높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내일 발표되는 FOMC 3월 의사록에서 혹시 매각의 가능성까지 나오는지를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매각의 이야기까지 재투자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서 매각의 얘기까지 나온다면 시장은 이제 크게 긴축 우려를 다시 한번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이고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총재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와 이제 월러 연준 이사인데요.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 최근 이제 국채 매각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5월에 열리는 FOMC에서 당국자들이 50bp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50bp 인상은 이제 연준이 함께 고려해야 될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이번 회의에서 50bp 인상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된 브레이너드 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흔들면서 채권 시장이 다시 한번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2.56%까지 급등을 하면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2년물과의 역전 현상은 오늘 다시 뒤집어져서 역전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전체적인 긴축 우려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도이치방크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주요 은행 중에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한 첫 몇 안 되는 IB가 되는 셈인데요. 미국이 이제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내년 말 그리고 2024년 초에 큰 폭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의 강도가 강하진 않겠지만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오늘 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을 크게 위축을 시켰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하나 방안으로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지금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유럽 역시 추가적인 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 재무부 역시 오늘 추가적인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어제자로 현재 시간으로 4월 4일까지 만기가 돌아왔던 국채에 대한 이자를 러시아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미국 은행인 JP모건이 이제 처리를 해서 채권자들에게 이제 돌려주는 걸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무부는 JP모건에게 이런 결제 대금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도 이제 오늘부로 러시아에 관련된 이런 자금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결국 이제 러시아의 디폴트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도 이제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신용평가사 무디스죠. 무디스 애널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가 이를 둔화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이것을 반영을 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은 이제 채권시장이라든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사실 조금 무시하고 달려온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향후 몇 달 동안 아주 조금 어려운 터프한 시간을 보내지 않겠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찰스 슈왑의 전략가인데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긴축 사이클이 unlike anything in the past. 과거에 했던 그 어느 것보다 더 강할 것이다. 긴축의 강도가 더 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지금 대차 내조표는 지난 2017년에 비해서 그 사이즈가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긴축의 강도가 훨씬 강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성장주라든지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월가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2월 무역 적자가 891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3월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S&P 글로벌이 발표한 3월 PMI 확정치가 58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개선세를 이어갔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PMI 지표라는 것은 50 이상을 하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어떤 제재가 많이 없어지면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ISM이 발표한 이제 3월 서비스업 PMI 지표도 58.3으로 전월치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동안 이제 긴축 가능성에도 지지력을 보이던 증시가 다시 한번 연준 이사 발언에 크게 휘청인 모습인데요. 내일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이 나오는 만큼 관련된 뉴스에 이제 시장의 시선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